네, 경찰이 오늘 오전 9시 브리핑을 통해서 매실밭에서 발견된 변사체 유병원이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점들이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분석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저희들이 지금 정말 이 사건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본질을 흐리지 말아야 된다는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사건은 미스터리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잡히지 않았던 것 자체가 미스터리였는데 알고 보니 이미 40여일 전에, 적어도 40여일 전에는 발견이 된 날부터 따져도요. 그리고 숨진 날은 그보다 훨씬 더 전이고 이미 유병원은 숨져 있었다. 그동안 아무도 몰랐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짚어볼 내용은 DNA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DNA 검사 왜 이렇게 늦게까지 하지 않았던 건가요?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의혹이 있고 아쉬운 부분인데요. 소위 말해서 그 무연고 변사자 중에 하나로서 네. 단순하게 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1년에 대략 한 2만 건 정도의 그 무연고 변사자가 처리가 되는데 예. 지금 이 순천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 언론에서 지금 별장 또 유병원의 그 금수원 도주로 등 해서 네. 중앙에서 또 그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바로 수사본부와 사실 같은 순천경찰서에서 이것을 그냥 단순한 무연고 변사자 처리로 한 것이 좀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아까 예. 브리핑에서도 봐서도 사실은 좀 더 빨리 그 DNA 결과를 받으려고 하는 네. 소위 말해서 그와 같은 소위 말해서 이제 초동대처가 말이죠. 네. 거기 상당히 이제 부족했다. 미흡했다. 이제 그 점이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요. 네. 일반적으로 보통 한 15일에서 20일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긴 합니다. DNA 검사가요. DNA 검사가요. 네. 그런데 유병원이다라고 생각하면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렇죠.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일주일에도 충분히 가능은 하고 더군다나 지금 그 DNA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발견되어 있던 여러 가지 유류품들 를 보면은 분명히 이것은 유병원과 관련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상당히 전반적으로 어떤 그 수사의 집중도라든가 이완도가 상당히 컸다. 이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소지품 사진이 좀 나가고 있는데 가방에 꿈 같은 사랑이라는 유병원의 설교집 제목이 적힌 가방이 발견이 됐고요. 스쿠알렌 신문을 보면 누구나 유병원이 스쿠알렌을 먹는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 스쿠알렌이 같이 발견이 됐는데 유병원이라고 짐작을 못했다라는 게 좀 아쉬운데 예. 지문이요. 오른쪽 지문 이 두째 손가락에서 이 지문을 해서 유병원인 걸 확인했는데 이것도 좀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저희들이 짚어봐야 될 거는 네. DNA 플러스 지문이거든요. 지문은 어젯밤에서야 지문 채취를 했습니다. 어젯밤에서야 물론 손이 훼손이 됐다고 합니다만 지문하는데 일단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지문 채취해서 확인하는데 빨리 하면 몇 시간이면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하루 내에도 사실은 가능하죠. 다만 네. 이제 지문의 그 상태가 이제 어떤 상태느냐 이것에 네.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브리핑 내용에 의하면 상당히 그 부패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바로 지문을 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그것을 이제 냉동 방법을 통해서 네. 건조를 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일주일 이상이 걸리고 1차, 2차가 실패가 됐다고 하는데 네. 과연 지금 어제 시작을 해서 오늘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사실상 그것이 정확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변사체의 지문에 불과한 것으로 상당히 이완된 태도 때문에 사실 이게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었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양 변호사님. 지금 이제 DNA 얘기했고 지문 얘기를 했습니다. DNA 검사, 지문 검사 시간 빨리 할 수 있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시신이 발견된 이후에 40일 너무나 좀 답답한 시간 아니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문 얘기도 했었는데 네. 지문은 이제 시신에서 뜨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렸다는 게 경찰의 해명인데 그것도 좀 미심쩍은 게 사실 주위에 소주병이나 막걸리병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했고 예. 그럼 거기서는 충분히 바로 현장에서 채취가 가능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40일 동안 있으면서 이게 검찰과 경찰의 해명도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게 일반적으로 그런 변사체, 의심스러운 시체가 발견이 되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육안으로 관찰을 한 다음에 이게 혹시 범죄 피해자인지 신원은 어떻게 될지를 알아서 그 다음의 조치를 경찰이 수사지휘를 받아서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전면적으로 유병원 회장을 검거하겠다는 데만 신경이 몰두해서 있는 나머지 그런 부분들이 소홀해져 버렸던 게 아닌가, 순천 지역에서. 조심스럽지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부분이 이제 그 브리핑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 브리핑 내용에 의하면 6월 13일 날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그 부검을 했다. 뭐 이렇게 브리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은 우리가 좀 비밀스럽게 이렇게 그 조사를 해서 검찰은 아마 몰랐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예. 결국은 검찰은 그냥 검찰대로 하고 따로 또 경찰은 그냥 그 일반적인 변사체 처리대로. 예. 그러니까 이 두 기관이 그 따로 놀다 보니까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그 YTN을 포함한 언론에서 집중 보도를 함에도 현장에서는 사실 그 강도가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손 놓고 있었다. 이 점이 상당히 어떻게 본다면 지금 세월호 참사의 그 해경이 구하는 모습이라든가 또는 이번 그 초동 수사의 실패라든가 상당히 그 비슷한 모습이 투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점이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 같은 경우는 특히 변사자는요. 저희도 이제 사건 기자 처음 할 때 이제 뭐 양지열 변호사도 기자 출신이시니까 처음에 변사, 이 변사는 기자들도 그냥 넘어가는. 왜냐하면 변사자가 워낙 많아요. 그 생각보다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변사자 숫자가 많습니다. 전국 경찰 단위로 따지면. 그러다 보니까 아이 뭐 변사 하고 그냥 지금 유병헌 잡느라고 정신 없으니까 변사는 그냥 넘어갔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뭐 일반적인 것으로 그냥 뭐 보고만 이런 하나의 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를 되돌려 보면은요, 유병헌 회장과 관련돼서 보도 나왔던 것, 또 경찰도 검찰의 수사 결과 같은 걸 보면은 주로 나왔던 게 이런 거죠. 뭐 조직이 막강하고 인원이 너무나 많고 저력자가 반드시 따라다니고 뭐 총책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신만성도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하고 추격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밭 한가운데서 발견된 노인의 쓸쓸한 시신이 유병헌 전 회장이라고는 어떻게 보면 상상을 못하고 간과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것으로 보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유병헌 씨의 행적이 묘연해진 그 시점으로 좀 돌아가서 되짚어봐야겠습니다. 언제였습니까? 바로 5월 25일이었습니다. 아, 그날이 무슨 날이었죠? 5월 25일. 5월 25일이 이제 검찰이 그 순천에 있는 송치제 휴게소 인근에 있는 염소탕집을 급습을 해서 변모 씨 부부가 체포가 됐고, 그 이후에 그 옆에 있는 그 숲속의 추억이라는 별장이 발견이 됐잖아요. 검찰이 들어가 보니까 이미 유병헌 씨는 도망간 상태였고 30대 여신도 신모 씨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저희들이 왜 드리냐면, 유병헌 씨가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살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맨 마지막 날짜가 행적이에요. 5월 25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면 그 이후에 죽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큰데 이 추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이 지금 이제 그 유병헌의 어떤 현재 상태가 자살로 인한 것이냐, 아니면 타살로 인한 것이냐, 아니면 사고사냐, 뭐 세 가지 중인데 지금 이제 그 점을 강조를 하신 거를 보면 사고사에 만약에 무게를 두면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급습을 했기 때문에 급하게 도망을 가야 되고 뭐 일단은 뭐 시간을 이제 벌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허겁지겁 막 그 나오는 그런 환경에서 지금 그 밭 속에 이렇게 뭐 간 것이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사고사는 일단 뭐 추정이 가능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급박스러운 상황에서 지금 발견된 그 유류품을 보면은 상당히 그 꼼꼼하게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평상시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뭐 자서전 같은 거, 또 거기에 스쿠알렌, 또 뭐 비료에 관계된 거. 그러면 사실은 이게 그 사고사의 가능성이 지금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낮지 않겠느냐. 즉 어떻게 본다면 지금의 일단 전제는 이게 유병헌이 맞다라고 하는 이제 최종 이제 정밀 감식 결과가 이제 나왔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자살이냐 타살이냐 이 여부에 어떤 초점이 맞춰야 되지 않는가. 그 부분은 잠시 뒤에 다시 질문을 드리고요. 5월 25일 검찰이 유병헌이 있다고 생각하고 급습을 하던 날 그 주변에 유병헌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발견된 장소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검찰은 그곳을 급습한 이후로 아마도 뭐 언론에 무슨 빨치산 도주로라는 얘기도 나왔듯이 산 방향을 통해서 지리산 쪽으로 도망갔을 것을 예상을 했을 건데, 그런데 반대 방향 인가 쪽으로 내려왔어요, 오히려. 그렇다면 뭔가 제2, 제3의 뭐 접선책을 만난다던가 아니면 그곳에서 도피처를 새로 찾으려고 시도하다가 그게 여의치 않아서 이게 인가로 더 이상 들어가지는 못하고 숨을 수 있는 장소라고 하는 게 저 주변에는 그 밭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런데 거기서 이 어떤 뭐 아무래도 고령이다 보니까 거기서 밤을 지새다가 사고가 했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사실은 지금 계속 알려졌던 게 같이 다녔다. 조력자가 늘 있었다.
그렇다면은 물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타살이 아닌 것 같다라고 지금 뭐 국가원에서는 지금 발표했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타살의 가능성도 좀 남겨두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게 시신이 거기서 그렇게 눈에 띄기 그렇죠. 쉬운데 네. 이렇게 거의 보란 듯이 보란듯이에요. 뒀다는 예. 것을 좀 설명할 수 그 있죠. 부분도 역시 좀 미스테리 같은데요. 그 급박한 그 상황에서 지금 발견되어 있는 그 막걸리와 소주까지 예. 가지고 가겠느냐? 뭐 이거는 예. 상당히 좀 그렇지 않게 봐야 되겠죠. 예. 다만 이제 입고 있는 옷 자체가 명품이었고 명품이었지만 이제 그게 뭐 좀 두꺼운 옷, 훼손이 좀 됐고. 두꺼운 옷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겨울 파카. 예. 그러면 그것은 어쨌든 새벽이라든가 이때에 사실은 그 장소를 이동을 하는. 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 왜냐면 5월달에 낮에는 따뜻하지만 사실 일교차가 크죠. 네, 산속에서는 춥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백골로 발견된 이런 사건들을 봐도 사실은 여름에 없어졌는데 그 파카를 입고서 어허. 산속에 있는 경우가 그 왕왕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산속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춥다. 노숙을 해야 되니까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 옷을 낮에 계속 입고 있을지는 이제 않지 않았겠느냐. 예. 그러면 밤에 어쨌든 급박스러운 상황에서 네. 그것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막걸리와 그 소주병이 있었다. 네. 이거는 또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막걸리와 소주는 그 장소에 그 사건과 별개로 네. 뭐 떨어져 있었던 뭐 다른 상황일 수도 것은 또 있다. 아니겠는가 뭐 그런 예. 생각하는 거죠. 저는 혼자 있었는지 왜 혼자 남겨졌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유기농 음식만 먹는다던 유병원 씨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머스터드 소스를 먹고 또 술을 마셨다는 게 좀 의심스럽거든요. 혼자였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이제 의혹의 핵심인데요. 네. 혼자 숨졌을 당시에 혼자였는지 아니었는지.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이제 뭐 자살이냐 타살이냐 그 사고사냐 네. 이것에 따라서 다 사실은 이제 달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본다면은 타살이라고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도 네. 과연 그 장소에서 살해를 했겠느냐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살해를 해서 일정한 어떤 그 부패를 빨리 진행시키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처리가. 약품 처리를 하고 네. 나서 사실은 하지 않았겠느냐 뭐 등등의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추정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시나리오에 입각해서 일단은 뭐 자살인 경우, 타살인 경우, 사고사인 경우 이렇게 좀 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되네요. 예. 네. 그 타살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시신을 저렇게 찾기 쉬운데 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검찰이나 경찰이 여태 그것이 유병원 전 회장의 시신이라는 걸 발견 못한 것도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만약에 누군가 죽였다면 물론 지금 경찰은 일단은 타살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타살이라면 사실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드러내놓고 오히려 시신을 방치했고 거기에 유병원 전 회장은 평소에는 먹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여러 가지 술이라든가 음식품들도 같이 둬서 흔적을 찾을 수 없게끔 만드는 어떤 시도였다고 보이고요. 만약에 타살이라면 그게 아니라 자살보다는 사고사 쪽에 저는 오히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생각했던 것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것 유병원 전 회장의 어떤 그 행적이라든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라든가 누렸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죽음을 사실은 맞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사고사 또는 자살이라고 만약 가정을 한다면 그 5월 말 이후에 유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행적들 이것이 설명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를 들면은 미랑 브로커와 접촉을 해서 했다는 5억 10억에 관한 얘기가 있었다. 네. 또 네. 구체적으로 여신도 한 명과 뭐 내가 가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또 그 초남 매제인가요? 예. 그 오감열 대사를 네, 통해서 전 체코 대사. 망명도 시도를 했었다. 네. 또 프랑스의 A4 용지 7장에 걸치는 그 같은 그 편지를 정치인에게 보냈다. 뭐 이러한 그 것들이 이제 설명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자살 또는 사고사라고 한다면. 네. 그런데 만약에 타살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좀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20억이 탑이 나서 강도살인을 했다. 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행적에 있어서 오히려 이제 막 미랑을 시키거나 또는 어떤 뭐 망명을 시키거나 그래서 국내에 없게 되면은 이제 본인의 모든 어떤 이제 재산을 뺏을 수 있는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네. 뭐 예를 들면 은닉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사망하게 되면 그 재산은 이제 내 차지가 될 수도 있고. 네. 예. 뭐 이런 등등의 바로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 네. 부분. 저희들이 그래서 또 하나의 제시어를 바로 20억으로 제시를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20억이 있었는지 현금 가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돈을 가지고 다닌다고 알고 있었고요. 네. 누군가가 증언이 있었어요. 도망가는 와중에도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자가 봤더니 가방 안에 돈다발이 있더라. 20억. 그런데 유병원이 죽었던 시신에서는 20억이라는 돈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20억이든 5억이든 꽤 큰 돈인데 자, 돈을 갖고 있었다면 그 돈은 어디 갔을까요? 지금 이제 조심스러운데 타살이 만약에 당했다면 저는 뭔가 그동안 유병원 회장은 항상 그 최측근들을 대동하고 다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동행자는 단순하게 그냥 시중을 드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유 전 회장에 대해서 재산적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동행자였을 것이고 그 유 전 회장을 살해함으로 해서 본인이 굉장히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유 전 회장은 평소에 경영을 하거나 이럴 때도 본인이 직접 나가서 뭔가 지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해요. 반드시 누군가 제3자를 통해서 이게 지시를 전달하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 정도가 유 전 회장을 살해를 했다면 그 사람은 그 이후에 본인의 행적은 감추고 마치 유 전 회장이 살아있는 것처럼 구원파에도 어떻게 보면 연락을 취하고 검찰이나 경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것처럼. 돌아다니니까 그 사람의 흔적을 뒤쫓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설령 검거가 되더라도 사실 자기는 유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무관해지는 그건 사실 이제 100% 추리일 뿐이지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게 그동안의 여러 가지 모순된 상황들에 부합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키워드 지금 분석할 조력자라는 부분입니다. 조력자. 우리는 지금까지 유병원 씨 주변에는 조력자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살이든 사고사든 자살이든 조력자는 제 역할을 못했던 겁니다. 자살을 했는데 방치를 한 거고 사고를 당했는데도 방치를 한 거고 만약에 타살이면 조력자가 오히려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이 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왜냐하면 조력자라고 해서 검찰이 지금까지 잡아들인 사람만 해도 몇 명입니까? 구속영장 청구한 사람만 해도 몇 명입니까? 그런데 그 조력자들이 검찰의 수사 방향과는 다르게 조력을 못했다는 게 지금 시신 발견으로서는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범인 은닉에 관한, 범인 도피에 관한 것으로 지금 구속된 사람이 12명이 넘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범인이 누구였겠느냐? 이것이 사실은 이제 뻥 뚫리게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은 가공 인물을 도와주고 가공 인물을 숨겨주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렇게 계속 들은 생각이 어떤 타살을 한 그 사람이 어떠한 다른 어떠한 제3의 인물을 뭐 이렇게 그 지역까지만 맡아라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도와주는 맞추고. 이런 형태로 간 것이 아니겠는가. 뭐 그래야 전체적인 얼개가 좀 맞는 것 같은데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도대체 누구를 도피시켜 줬느냐. 이미 5월 말에 사망이 됐는데 그럼 6월 달부터 검거된 사람들은 도대체 유령을 뭐 도피시켜 준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 미스터리 같습니다. 자, 30초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짧게 조력자 부분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지금 이렇게 가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아주 최측근이어서 오히려 빼돌리려고 그런 행동을 다 짰을 수 있고 또 하나 완전히 반전인데 이렇게 급하게 송치제 별장에서 도주하는 과정에서 조력자가 떨어져 나온 거죠. 다시 한번 접촉을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된 거고 행방을 못 찾은 거죠. 서로 뭐 통신기라든가 이런 게 없는 바람에 그 바람에 운전기사 양효정 씨 그 바람에 결국에는 조력자는 조력자대로 도망가고 유 전 회장은 유 전 회장대로 도망갔다가 그러다가 밭에서 혼자 그렇게 쓸쓸하게 사고사에 그렇게 되면 유병원 씨는 뭐 심장도 안 좋고 황제 도피를 한다고 했는데 황제가 갑자기 신하가 없어져 버리면 그렇죠. 완전히 그냥 초라한 노인네가 돼버리는 거죠. 초라한 노인 될 수 있는 거죠. 고독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물론 추정입니다만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주열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진 뉴스 시간에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